지구 시스템이 너무 쉬운 거야. 야, 태양이 있어요. 태양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천해. 얘네 왜 도망 안 가고 태양 주변을 도냐? 태양이 따뜻해서. 저런 문과 감성을 만나. 야, 태양이 따뜻해서 거기 모여 있는 거야? 넌 정말 문과 감성이다. 아니, 왜 도망을 못 가고 묶여 있냐? 태양이 중력으로 땡기니까 도망을 못 가고 묶여 있지, 이 사람아. 따뜻해서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여튼 태양계를 묶어두는 힘의 근원이 중력이다, 이거야. 땡기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돈다. 이걸 태양계라고 하는데, 지구만 놓고 보면 이게 지구에는 권역이 총 5가지가 있어요. 지권, 땅, 기권, 공기, 수권, 물, 생물권, 우리. 외권은 뭐겠니? 지구 밖에 우주. 지구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직권은 땅이지 뭐. 자, 땅 파고 들어가 봐라. 지각, 그 다음이 멘틀, 그 다음 외핵, 내핵. 그거 나오는 거야. 근데 지각도 이렇게 두 종류 있는 거 알아? 두꺼운 대륙 지각, 얇은 해양 지각. 효율이 좋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밀도가 높다고 표현하는 거지.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멘틀 다 주성분은 뭐야? 규산염. 다 규산염이야. 다 규산염인데 누가 조금 더 무거운 게 많이 들어있고 누구 조금 더 적게 들어있냐 차이뿐이거든. 소시에 열심히 들었어. 그럼 누가 셋 중에 밀도가 제일 커?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는 올라가. 밀도, 온도, 압력 이건 안으로 들어갈수록 올라가는 거고, 대륙지각, 해양지각 중에서는 이제 해양지각이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거지. 그러면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랑 밸런스 안 맞으면 지진나는 거예요? 아, 밸런스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때가 있어. 만나서 둘이 빵 충돌을 하면 둘 중에 해양이 더 밀도가 크다며. 밀도가 크다를 쉬운 말로 해봐. 무겁다야, 무겁다. 무거운 애가 밑으로 겨우 들어가. 그래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해. 들들들들들. 그러면서 이제 마찰에 의해서 막 지진도 나고 화산도 나고 그럴 수 있어. 여튼 여기 보면 지각하고 멘틀은, 아니 일단 지각은 기본적으로 고체인 건 알잖아. 당연히 단단한 땅인데. 그리고 주성분이 규산염이고, 대륙지각,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지각은 화강암,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이래. 야, 니네 화강암하고 현무암 중에 색깔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화강암은 좀 색이 약간 빨개요. 빨개? 내가 아는 화강암 말하는 거 맞아? 아닌가? 건물 외벽에 주로 붙어있는 게 화강암이, 알지? 회색, 밝은 회색인데 까만 점점이 있고 하얀 점점이 있는 그 돌이 화강암이야. 석회암 아니 석회암? 석회암은 완전 회색. 석회암은 완전 회색이고, 그 시멘트 같은 거. 근데 그 화 들어가는 것 중에 약간 빨간 거 있었는데. 산화철 말하는 거 아니야? 산화철? 그거는 붉은데, 자, 화강암은 약간 색깔이 밝아. 생각해보면 밝은 회색이야. 반면에 현무암은 어디 많이 가면 보이냐? 제주도의 하르방이 현무암이잖아. 색깔이 검었다고. 구멍 뚫린 거. 그럼 화강암은 좀 색이 밝고 현무암은 어둡다? 딱 봐도 누가 더 무겁게 생겼냐? 딱 봐도 현무암. 왜 둘 다 화강암을 고르지? 색이 어두운 애일수록 무거운 거야. 현무암이 색이 검었잖아. 화강암은 좀 밝고. 현무암 그 빵빵 뚫려 있잖아요. 그 구멍이 가스가 빠져나간 구멍인데, 구멍이 뚫렸다고 스펀지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구멍이 뚫린 나머지 부분은 압축이 빡 돼 있는 거야. 밀도가 크다는 게 압축이 빡 돼 있다는 뜻이잖아. 안에 그러면 현무암 깨보시면 안에 구멍 안 뚫려 있어요? 안에도 구멍이 있기는 한데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압축이 많이 돼 있어. 그래서 대륙지각은 두꺼운 대신 좀 듬성듬성, 해양지각은 얇은 대신 좀 꽉 뭉쳐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구멍은 뚫려있지만 그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돌로 돼 있는 부분이 엄청 꽉 뭉친 거야. 효율 좋은 거 맞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그런데 너무 경제학적 용어 아니냐? 여튼 그래서 화강암보다는 현무암이 밀도가 크다고 보면 돼. 그래서 해양지각이 좀 더 밀도가 크다. 쉽게 말하면 무겁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현무암 중에서 물에 뜨는 돌 가끔씩 있던데. 그거는
내부 공기 함량이 구멍 때문에 있어서 그런 건데 돌 자체의 밀도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야. 인간도 물보다 밀도가 크지만 구명조끼 끼면 뜨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봐야 되지. 안에 산소가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걔 때문에 뜨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밀도가 되게 크다고 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멘틀 무슨 상태야? 고체. 그렇지, 얘도 고체야. 근데 주의할 점은 얘도 주성분은 규산염인데 고체는 고체인데 뭐가 있어? 유동성. 아니 왜?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약간 물렁. 조금 물렁. 왜 얘는 조금 물렁할까? 고체인데. 그 아래쪽 온도가 뜨거우니까. 완벽했어. 얘는 지구 깊은 곳에 좀 들어가야 있잖아. 뜨거우니까 살짝 녹아 있는 거야. 살짝. 약간 완전 액체는 아니고 슬러시처럼. 고체인데 조금 움직이는 거. 마그마가 중간중간 조금씩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전체가 마그마는 아니고 중간중간 녹은되게 섞여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거지. 되게 느리게. 그러면 이 멘틀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멘틀이 조금씩 움직여. 그럼 위에 떠 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여. 대류교동설 들어봤지? 그래서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판기야.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지. 마지막 판기야도 되고 우리 이거 배울 거야.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아 왜? 싫어? 좋아요. 아니 이게 나아요 물리보다. 그렇지. 땅이 계속 움직인다고. 근데 땅이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밑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에 떠 있는 땅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됨? 자, 그리고 멘틀이 가장 큰 부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해. 몇 퍼센트? 80%. 전체의 80% 이상이 멘틀이야. 여기까지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어쨌든 지각과 멘틀은 주로 규산염이라면 외핵, 내핵은 이제 주성분이 뭐야? 철과 니켈. 근데 둘 다 철과 니켈인데 왜 외핵과 내핵을 구분해놨어? 외핵은 그 액체. 그렇지. 얘만 유일한 액체. 지구 내부 중에 얘만 액체야. 나머지는 다 고체거든. 내핵도 고체거든. 외핵만 액체야. 근데 얘 왜 액체? 왜 얘만 액체? 얘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잖아. 그 온도 때문에 얘는 액체야. 내핵은 왜 그런 거 아니야? 자, 내핵은 더 뜨거울 텐데 왜 고체냐? 거기는 온도보다 압력이 더 너무 높으니까 온도가 높은 영향보다 압력이 높은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야. 온도가 뜨거워도 세게 누르면 고체가 되거든 또. 그래서 얘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얘는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면 돼. 그러면 외핵은 진짜로 찐 액체니까 멘틀보다 훨씬 더 잘 움직이겠네? 그치? 멘틀보다 대류를 더 잘해요 얘는. 멘틀은 고체인데 살짝 녹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 외핵은 진짜 액체잖아. 대류를 훨씬 잘한단 말이지. 그러면 봐라. 멘틀이 대류하면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땅이 움직인다. 그럼 외핵이 대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중요해. 어떻게 알았어? 이 외핵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요. 지구 자기장이 뭔데? 지구 안에 큰 자석이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 들어봤어? 왜 지구의 나침반의 N극이 항상 북을 가리키는가? 지구 안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지구에 북극이 무슨 극이 있는 것 같은 상태? 왜 나침반의 N극이 북을 가리키는지 생각해봐. 북에 무슨 극이 있으니까 나침반의 N이 북을 가리키는 거야? 그게 S극. 그래, 북에 S가 있으니까 나침반의 N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남에 N이 있어서 나침반의 S가 남을 가리키는 거고. 이해됨? 그럼 자기장은 항상,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자기장은 항상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 이거 중학교 때 혹시 배웠는데 기억해? 모든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있다? 지구에 자기장이 있으면 좋은 게 나쁜 겨? 뭐가 좋을까? 좋은 거야. 뭐가 좋을까? 이 자기장이 뭘 해주는데? 자기장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아니야. 태양열. 태양열은 막으면 안 되지. 태양에서 오는 것 중에 지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어. 오존. 그 오존은 지구에 있는 거고. 태양에서 오는 뭐를 얘가 막아줘. 지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풍을 막아준다. 태양풍이 뭐야? 이름으로만 해석하면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네. 근데 태양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겨? 태양에서 자, 자외선도 막아주지만 자외선은 자기장이 막는 게 아니라 오존층이 막는 거고 자기장이 막는 건 따로 있어. 이 태양풍은
태양에서 오는 양성자나 전자 이런 수많은 알갱이들이 태양에서 지구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방사능 덩어리야.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오면 안 돼, 얘네는. 이게 그대로 지구로 들어오면 방사능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라서 지구의 생물이 다 죽어. 근데 그걸 이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어. 실드를 쳐주고 있어. 어떻게 실드를 치냐면 태양에서 태양풍이 이렇게 와. 막 자기장, 방사능을 띤 덩어리들이 막 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정말 말 그대로 실드야. 이걸 못 뚫어. 이 방사능 덩어리들이.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피해가. 지구 이 태양풍들이.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지를 못해. 이걸 막아주는 거야. 이해됨? 이해됨? 자, 멘틀도 대류하고 외핵도 대류하는데 멘틀이 대류를 하면 땅이 움직여. 외핵이 대류를 하면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풍을 막아줘. 여기까지 됐지? 내 핵은 뭐 별거 없어. 그냥 온도와 압력이 제일 높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지구는 뭐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이 높은 거지 당연히. 여기까지가 직권. 그럼 직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다 알잖아. 우리의 서식 공간. 땅에 사니까 서식지 제공. 그 다음 필요한 물질 공급. 우리가 땅에서 뭐라 그래? 작물 재배해서 먹는 것처럼 필요한 물질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가 움직이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땅이 판게아를 형성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 해수의 흐름도 바뀌면서 지구의 기후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 그 다음에 풍화침식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돼. 이런 것들이 다 지표가 직권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거. 지각 멘틀 외행 내행의 특징 구분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냥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은 기권. 니네 지금 서 있는 땅에서 머리 위로 공기가 1000km까지 떠 있는 건 알고 있어? 몰라? 1000km까지 떠 있는 거? 이거 근데 너는 왜 책을 그 탑티어를 갖고 왔어? 원래 처음에 탑기업을 써가지고 복사해줘? 괜찮아? 괜찮아? 내용은 다 똑같아. 이거 중요한 거 알면 되니까. 자, 요 땅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1000km에 해당하는 대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는 어디에 몰려 있긴 해. 고르게 퍼져 있진 않지. 어느 쪽에 몰려 있어? 대기가 어느 쪽에 몰려 있어? 여기 지표 근처에 몰려 있지. 그럼 왜 대기는 지표 근처에 몰려 있는 거야? 똑같은 대기야.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잖아. 왜 그러냐는 얘기야.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열번 때문에. 열건이 왜? 아, 잘 생각해봐. 왜 공기는 도망을 안 가고 지구 근처에 붙잡혀 있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지구가 중력으로 땡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돼? 밑에가 중력이 세니까 밑에 대부분 붙잡혀 있는 거지. 공기도 그러던데 요즘요? 당연하지. 너 수금지와 목토천내 중에 수성은 대기가 아예 없거든. 왜 없게? 중력이 없어서. 없는 건 아닌데 약해, 많이 약해. 수성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중력이 약해. 그래서 공기를 붙잡을 만한 힘이 안 됐어. 그래서 다 도망갔어. 지금 바다에 있는 물도 중력이 잡아주는 거예요? 지구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도 다 우주로 날아갈 거고 중력이 잡고 있는 거지. 다. 그리고 지구의 이제 대기 주성분이 가장 많은 게 질소고 두 번째 많은 게 산소인 건 알지? 질소, 산소 정도는 퍼센트까지도 외워야 돼.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누구게? 이게 1번, 이게 2번. 세 번째로 많은 거. 수소. 지구에 수소는 거의 없어. 우리 이번에 1단원 했으면 배웠잖아. 탄소는 고체죠? 지금 대기 중에서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가 의외야. 아르곤. 예? 아르곤이라고 왜 18쪽 원소 중에 얘가 0.9%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은 게 철. 이산화탄소. 아니 지금 공기 얘기하고 자 공기 중에 철이 왜 떠다녀 이 사람아. 이산화탄소. 네 번째로 많은 게 이산화탄소. 얘가 0.03% 정도 돼. 퍼센트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건 퍼센트도 외워야 돼. 알겠지? 78%.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아르곤 이름만 상관없네. 외우면 되고. 아르곤이 생각보다 많지? 아르곤은 그럼 그 효과가 뭐예요? 없어. 저거 18쪽이니까 반응성도 없고 그냥 대기 중에 존재하는 거야. 그냥 어.
자, 그리고 이거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도 했다는 기억은 있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고 배운 기억은 나죠. 여기 지금 땅에 우리가 붙어 사는 거야.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땅에서부터 11km 정도까지가 대류권인데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기온이.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저기 에베레스트 이런 데 가면 산꼭대기가 이런 데는 눈이 안 녹아. 높은 곳이 추워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왜 올라가면 추워지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거거든.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오존층의 영향은 없어. 오존층은 성층권까지 가야 있기 때문에 대류권은 오존층의 영향은 아니야. 구름이 대류 현상? 자, 이건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가 있는 거야. 대류가 있어서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여긴 낮아지는 걸까? 이게 여기나 태양은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태양 에너지는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럼 태양의 영향은 아니다? 누구의 영향일까? 이건 지구의 영향이야. 태양에서만 열이 나올까? 지구에서도 열 나온다? 지구 복사. 오,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높은 곳으로 갈수록 이 열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지구에서 나오는 열은 지구에서 좀만 멀어져도 확 줄어. 그러니까 오히려 추워지는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대류권은 온도가 떨어지는 층인데 왜 떨어지냐?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면 대류가 생기는 거야. 정확히 대류가 뭐야? 순환하는 거. 근데 대류가 생기려면 조건이 필요해.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그치 차갑고 아니지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낮아야 봐라 온도가 높은 애는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공기든 물이든 자 이건 다 공통이야. 차가운 놈과 따뜻한 놈이 있으면 누가 무거운 거야? 차가운 놈이 무거운 거야. 따뜻한 애는 가벼워서 올라가려고 해. 따뜻한 애는 수증기도 마찬가지야. 따뜻한 애는 가벼워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애는 무거워서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애는 올라가고 싶어해. 차가운 애는 내려가고 싶어해. 돌고 돌아. 이게 대류야. 그치? 따뜻한 놈은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밑에 있고 찬 놈은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위에 있어. 그러면 자리 바꾸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이게 대류야. 그럼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이 대류권이고 대류가 있어야 뭐가 생기냐? 날씨,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대류가 없으면 애초에 구름이 안 생기고 구름이 안 생기면 비나 눈이 없어요. 날씨가 없는 거지. 근데 대류권 위에 성층권을 봐라. 얘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 그 일직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 아 여기? 저거 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에 경계면 있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류권 계면이라고 부르거든. 경계면은 아래층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 경계면은 이름이 뭐겠어? 성층권 계면인데 요 계면에서는 잠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 위층 아래층 공기가 섞이면서 잠깐 일정한 구간이 생기는 거야. 위아래층 공기가 섞이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계면이 있는 곳은 잠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위아래가 섞이니까. 그리고 나서 성층권으로 가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는 대류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여기 날씨 있어 없어? 없어요. 구름이 없는 거야. 그럼 구름이 아무리 높게까지 생겨도 최대 몇 킬로까지밖에 못 뜨는 거야. 11킬로까지밖에 못 뜨는 거야. 구름은 11킬로 위에는 없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대류권은 이제 기상현상과 대류가 있고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는 층인데 왜 올라가는 걸까? 아니 땅에서 더 멀어졌는데 왜 오히려 따뜻해지는겨? 여기 오존층 때문에. 성층권은 오존층 때문이 맞아. 오존층이 있어서 뭘 하냐? 자외선을 흡수.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오존층이 뜨끈뜨끈하겠지? 그러니까 따뜻해져갖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대류가 있다 없다?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면 대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안정하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공기에 연직 운동이 없다고 표현해. 대류의 다른 말이 연직 운동이야.
위아래로 섞이는 걸 대류라고도 하고 이걸 연지운동이라고도 해. 대류가 없다? 연지운동이 없다. 같은 말.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안정하니까 무엇으로 이용한다? 혹시 기억? 여기는 공기가 안정하여 이것을 무엇으로 이용해? 이 성층권을. 이거 비행기. 비행기의 항로. 장거리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날아다녀. 왜? 대류권은 막 대류가 있어서 공기가 불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성층권은 그게 없잖아. 그 대륙권 계면 쪽에서 날라다니는 거. 그치. 그렇다고 오존층을 뚫고 올라가면 다 죽는 거니까 거기까진 갈 수 없고 뭐가요? 순식간에. 그 정도예요? 당연하지. 오존층이 없이 만약에 자외선이 지구에 그대로 내리꽂히면 이런 건물이나 자동차도 다 녹아들어가. 혹시 코어라는 영화 봤어? 코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지구 외핵의 대류가 멈춰. 어떠한 이유로. 외핵의 대류가 멈추면서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거든. 그러면서 태양풍과 오존층도 뚫려버려, 구멍이. 그러면서 태양풍과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꽂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외선이 지구로 그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면서 쫙 꽂히니까 거기를 따라서 건물과 자동차가 쫙 녹아가는 그 장면이 있어. 그대로 다 녹아. 다 죽어. 못 살아. 그러니까 저 위로는 못 올라가. 요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비행기도. 기층이 안정하니까. 이해돼? 그래서 장거리 여객기의 항로로 이용하고, 자, 중간권으로 가면 온도가 다시 낮아져. 여기는 왜 다시 낮아지는 거야? 이제는 오존층에서도 멀어졌고 땅에서는 더 멀어졌고, 그러니까 받는 열이 이제 다시 줄어드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져서. 맞아. 중간권이 온도가 제일 낮게 내려가는 층. 한 영하 90도까지 내려가. 얘가. 제일 추운 층이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 대류 있어 없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대류가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도 구름 생기나? 구름은 안 생겨. 대류가 있는데 구름 왜 안 생겨? 너무 추워서. 아직까지 되게 밑에 비해선 희박하긴 한데 그 이유는 아니고 추워서도 아니야. 뭐가 없어서인데 수증기가 없어. 구름이 생기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대류권은 수증기가 많은데 중간권은 수증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대류가 있어도 구름이 안 생겨서 날씨는 없어.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 수 있는 층은 제일 밑에 층, 대류권밖에 없는 거야. 이해됨? 그리고 여기 유성 떨어지는 곳 알지? 별똥별이 중간권에서 보이는 거야. 우주에서 막 별이 별이 아니지, 돌 쪼가리가 끌려 들어오다가 중간권에서부터 불이 붙어갖고 짜자작 타서 사라지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별똥별이야. 그리고 마지막 열권이 사실 제일 두꺼워. 니네 외울 때 이 키로도 좀 외워야 된다. 바닥에서 11km까지가 대류권, 11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 50에서 80까지가 중간권, 마지막 1000km까지 싸그리 다 열권인데, 열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왜? 땅에서 제일 먼데 왜 따뜻해지는 거야? 이건 진짜 태양 때문이 맞아. 이건 진짜 태양에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게 맞아. 그래서 얘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대신 공기가 정말 희박해. 여기 공기 분자 하나, 여기 공기 분자 하나,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일교차가 엄청 크다. 낮에는 겁나 덥고 밤에는 겁나 추워. 보통 공기가 없는 데가 이러잖아. 여기는 공기가 있지만 너무 희박해서 일교차가 크고. 오로라 왜 생기는 거지? 오로라 태양 때문에. 아까 전에 태양에서 불어오던 태양풍 기억나? 태양풍이랑 뭐. 맞아. 태양풍을 아까 누가 막아준다 그랬어. 오존층. 아니라니까. 그건 자외선 차단이고, 태양풍은 딴 놈이 지구 자기장. 근데 100%는 못 막아. 한 0.01%가 뚫고 들어오거든, 자기장을. 걔네가 지구와 대기와 만나면서 지구 대기랑 충돌을 해갖고 빛이 되어 사라지는 게 그게 오로라야. 그래서 오로라가 열권에서 나타나고, 여기는 없지만 열권은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곳이기도 해. 인공위성의 궤도가 이 열권에 있어. 요 정도까지 알아도. 지구 아예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인공위성? 아예 지구 바깥쪽에 있는 거 아니고,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쯤이 대기잖아. 지구 자기장이 이거보다 훨씬 바깥이거든. 지구 자기장이 대기보다 훨씬 밖에 있고, 인공위성이 한 요쯤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대기권 거의 끝? 요 정도. 그 우주선을 이걸 아예 다 그 지구 자기장을. 우주선은 이걸 뚫고 저 먼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고, 태양풍은 아예 지구 자기장에 막혀서 못 들어오는데 몇 개만 깔짝깔짝 들어오다가
그것도 이제 지구 대기랑 부딪혀서 오로라로 사라지고, 자외선은 여기까지 뚫고 오는데 오존층에 막히는 거고. 오케이? 막는 게 다 달라. 요즘 구분해야 돼. 어쨌든 기권은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뉘어. 그러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4개로 잘랐어? 높이, 높이에 따른? 기온, 그렇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로 잘랐다. 근데 이거 Y축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응? 뭐가? 그래프할 때 Y축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 아니 저희 쌤이 이거면 높이에 따른 기온 그래프 이렇게 말하셔가지고. 아, 얘가 높이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나눈다? 뭐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물리 같은 경우는 X축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화학에서는 Z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화학에서 그래프가 나와요? 화학은 계산과 그래프의 향연이야. 여기 우리가 배우는 화학과 다른 거라니까. 뭐 여튼 그리고 자,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층이 여전히 4개가 될까?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층은 몇 개가 될까? 왜 3개? 상층권이 없어서. 자, 이유까진 진짜 얘기 잘했어. 오존층이 없으면 성층권이 사라진다? 그러면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층이 없다는 거지? 계속 낮아지다가 열권에서만 올라가는 거야. 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중간에 성층권 하나 사라지면 층이 밑에 열권 밑에 한 층, 열권 위에 한 층, 2개의 층으로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이해된? 오존층 때문에 층이 4개로 갈라진 거야. 중간에 성층권이 하나 끼면서 4개가 된 거고, 얘가 빠져버리면 층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올라가는 층, 이렇게 2개로 그냥 끝나버려. 오케이? 이해되죠?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 자, 그럼 기권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온실효과. 온실효과가 원래 좋은 거인 건 알지? 원래는 온실효과가 있어서 지구가 따뜻한 건데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해져서 온난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좋은 거야.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누구야? 수증기, 이산화탄소. 또 아는 거 있어? 얘네 둘 말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수산. 야, 그게 무슨 기체냐? 수증기, 이산화탄소.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할 거거든. 메테인, NH4. CH4. NH3는 암모니아고. 살짝 헷갈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온실기체라고 하거든. 이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가 온실효과가 돼서 좀 따뜻해지니까 생물들이 살기 좋아졌고, 그다음 유성도 막아주고, 오존층이 자외선도 막아주고, 우리 또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도 공급해주고, 대기의 역할은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자, 지구상의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구상의 물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바닷물, 즉 해수. 얘가 거의 97%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물이 누구야? 아니야, 지하수 세 번째야. 그 앞이 빙하. 그리고 지하수. 그 다음이 우리가 쓰는 강이나 호수 이런 걸 하천수라 그래. 그러면 이 중에서 해수가 거의 97%인데 해수를 뺀 나머지 물은 그럼 육지의 물이거든. 바닷물이 아닌 육지의 물. 그래서 이걸 다 합쳐 뭐라고 하냐면 육수라고 해. 육지의 물. 쟤는 해수, 얘네는 육수. 그럼 육수 중에 가장 많은 건 빙하인 거야. 오케이? 저 빙하는 어디에 있어? 남극 북극에도 있고, 아니면 저기 히말라야 같은 산꼭대기에 그 만년설 같은 거 있지? 그것도 다 빙하로 쳐. 바다에 떠 있는 것도 빙하고, 거기 얼어붙어 있는 것도 빙하고, 얼음으로 존재하는 물은 다 빙하라고 봐. 근데 빙하가 녹으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가 되기도 하지만 남극 북극에도 계절이 있어서 여름에는 얘네가 녹아서 좀 줄었다가 겨울에는 얼어서 커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근데 그 양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물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온난화가 돼서 이제 녹고 있는 추세고. 여튼 자, 바닷물 표면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야. 제일 위에. 야, 당연히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지.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안 들잖아. 추워지는데 보면 알겠지만 들어간다고 바로 추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온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온도가 떨어지지.
그럼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파도. 자, 거의 다 왔어. 파도는 왜 칠까? 맞아.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섞어주는 거야. 지금 저기까지는. 섞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야. 그래서 섞여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름이 그래서 혼합층이야. 자, 얘는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그럼 당연히 바람이 센 동네일수록 혼합층이 두께가 두껍겠지. 안에까지 잘 섞이니까. 바람이 약한 동네는 이게 얇아. 그리고 당연히 혼합층이 제일 따뜻해. 어쨌든 햇빛을 제일 직접 받으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추워지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일정 이상 들어가면 수온이 이제 떨어져요. 여기가 수온 약층. 자, 수온 약층을 잘 봐야 돼요.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다? 자, 대류가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 따뜻한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애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찬 애가 이미 밑에 있는걸? 따뜻한 애가 이미 위에 있고 섞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수온약층은 자 매우 안정하고 연직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까 기억나? 연직운동이랑 같은 말이 뭐다? 대류가 없다. 대류가 없다 보니까 얘가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얘가 중간에서 막고 있어. 교환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제일 깊은 곳이 심해층인데 보면 알겠지만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셋 중에 가장 안정한 층을 하나만 골라라. 그럼 어디야? 심해층. 다 심해층으로 고른다? 혼합층. 수온약층이야. 수온약층. 가장 안정한 층은 여기. 따뜻하고 찬 온도 차이가 있는데 찬 애가 밑에 있는 여기를 제일 안정하다 그래. 알겠어? 심해도 그냥 많이 다쳐. 그렇긴 한데 심해층이 그럼 위아래에 연직운동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거든. 심해층도 밀도차나 이런 연문차에 의해서는 혼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안정한 층을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수온약층을 고르는 심해도 거야. 막개 아래까지 들어가면 뜨거워지지 않아요? 뜨겁다기보단 지열이나 그 모식이 그 아래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맞아. 심해층에 가면 이제 해저 화산 같은 게 있지. 해저 화산 근처는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기도 해. 왜냐면 물은 원래 100도가 되면 끓어서 수증기가 돼야 되지만 저기는 압력이 겁나 높잖아. 저 정도 가면 100도보다 끓는 점이 훨씬 올라가. 같은 물이어도. 그래서 100도가 넘어도 안 끓거든. 저기는 막 100도 넘는 부분도 있어. 근데 모든 바다가 다 그렇진 않지. 해저 화산 있는 부분만 그렇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평균은 굉장히 온도가 낮지. 한 4도 정도?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춥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가장 안정한 층은 수온약층으로 봐야 돼. 그럼 바다는 이렇게 층을 3개로 잘라. 자, 층을 3개로 자르면 이 자르는 기준은 아까 공기는 4개로 잘랐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이걸 자르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였다. 그럼 얘를 자르는 기준은 뭐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3개로 잘랐다. 그러면 어머 잠깐 쉬고 할까? 그건 재밌어요. 그니까 물이 비열이 크대. 야 비열이 뭐냐? 이거 중1 때인가 2 때인가 배우는데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지. 자 그러면 물이 있고 같은 양의 식용유가 있어. 가열했을 때 똑같이 가열했을 때 누가 더 온도가 쭉쭉 올라가냐? 식용유. 식용유지. 그럼 식용유가 물보다 비열이 크다 그래? 작다 그래? 작다. 그렇지.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는 거야.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 몸의 70%가 물이 아니고 식용유다? 그러면 이제 한여름에 저기 떼양볕 밑에 나가면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안 되지? 물이 비열이 커서 그래.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지구에도 물이 많잖아.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얘가 많이 도움을 준다 이거지.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러는 거야. 비열이 커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을 갖다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물속에 사는 생물도 있으니까 서식처도 제공하고 우리한테 뭐 양분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역할이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면 되고 생물권 별거 아니지 뭐. 우리가 생물권. 자
너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중에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권이 어디야? 지구가 만들어질 때. 당연히 직권이지, 그지?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직권부터 생기는 거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수권. 다 수권이라 대답해. 아니야. 기권. 기권이야. 마그마의 바다일 때부터 뭐지? 마그마의 바다일 때부터 이미 기권이 있었어. 이미 기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멘틀도 생기고 핵도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 다음 생기는 게 뭐야? 그 다음이 수권이야. 근데 그럼 마그마바다는 물로 안 쳐요? 그럼 그건 용암이잖아. 몰랐네. 물이 아니지. 땅이랑 이런 것들이 녹아서 섞여 있는 게 마그마 바다니까. 근데 마그마에는 물이 아예 안 포함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물이라고 하진 않지. 사실 이런 단단한 나무나 돌멩이 안에도 수분은 포함돼 있어. 하지만 그걸 우리가 물이라고 하지 않듯이. 근데 물 포함 안 돼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흐르잖아요.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소금이 있어. 내가 물을 하나도 섞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을 순수하게 가열하여 액체로 만들면 흐르지 않나? 액체면 다 흐르는 거야. 돌도 엄청나게 뜨거운게 만들어갖고 돌을 녹이면 흘러요. 그지? 물이 없어도. 그래서 직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기권, 그 다음이 수권, 생물권이 제일 마지막이야. 지구에서 생긴 순서는 이래. 근데 생물권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은 어디야? 생물권이 가장 먼저 생긴 곳. 수권. 수권. 그지? 그 다음 수권에서 살던 생물이 그 다음 어디로 가? 직권. 직권으로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기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 얘네들이 그지? 얘네들이 만들어진 순서와 생물권이 나타난 순서가 달라. 근데 그거는 진화론을 진화론에 이해한 거죠. 진화론하고는 달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 진화론은 한 생물이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다의 핵심이고, 그리고 진화론도 아직까지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화론의 일부가 아직 설명할 부분이 남아있자지 진화론 자체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소수의 이제 아직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론이라고 부를 뿐, 100%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일 뿐,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이런 논란은 없어진 지 오래지. 이제 그 세부적 부분이 아직 증명이 조금 덜 된 게 있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수준. 달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가? 그 땅에서 달기가. 그게 분분한데, 최초의 생명체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지금 이 얘기지? 완전 최초. 지금은 이렇게 설명해. 자, 니네들이 보기에 합리적인지 한번 봐봐. 최초의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다가 이제 원시 바다가 생겼던 시절. 그때 당시에 지구는 지금이랑 환경이 달랐어요. 대기 중에도 그렇고 물속에도 그렇고 막 그때 당시엔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들이 지구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자, 이때 당시의 대기나 바다는 지금보다 엄청 뜨거웠던 상태야. 마그마의 바다에서 식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 다음 지구가 아직 불안정해서 여기저기서 화산도 뻥뻥뻥 터지고 막 번개 막 우르릉 치고 이러던 시절이라 엄청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아마 화학 반응을 지들끼리 막 하지 않았겠냐. 바닷속이나 대기 중에서. 지들끼리 막 반응을 하다 보면 우연히 유기물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냐.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냐. 우연히. 그리고 얘네들이 막 지들끼리 반응하다 보면 우연히 DNA 같은 게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우연히. 근데 이게 비판도 많아. 야, 말이 되냐? DNA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 분자인데 그게 우연히 나왔다고? 이게 어디까지는 실험으로 증명이 됐냐면, 이런 암모니아나 메테인 같은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막 번개 치고 온도가 높고 막 이러면 지들끼리 반응해서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의 단위체나 포도당, 다당류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건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 실제로 만들어 놓고 지구랑 비슷한, 원시지구랑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집어넣고 실험했는데 진짜로 아미노산 같은 게 만들어졌어. 거기까지는 증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막 DNA 단백질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과연 나올 수가 있느냐는 사실 그 단계가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태라서 비판이 많기는 해. 그래서 오히려 야, 말이 되냐? 너무 우연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우주에서 차라리 단백질이나 이런 게 운석에 묻어서 지구로 들어왔다고 하는 게 더 가설이
맞겠다. 이게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외계 비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 우주에서 묻어서 들어온 거 아니냐. 우주인이 보낸 거 아니냐. 진짜로 여기는 아직 사실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땅에서 날개는 땅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물에서 땅으로 나온 다음에 땅에서 그 기권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치. 그럼 날개는 아, 날개는 생길 수 있어. 이거는 증명이 되는 사실이야.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고래 같은 경우는 원래 육지에 있던 포유동물이다가 바다로 돌아간 거잖아. 그럼 걔는 앞발이었던 게 다시 지느러미가 된 거거든. 실제로 고래의 지느러미와 육상생물의 앞발의 이 뼈를 연구해보면 해부학적으로 똑같이 생겼어. 일반 물고기의 지느러미랑은 달라. 실제로 올라왔다가 내려간 게 맞는 거고, 날개를 가진 애들도 그 날개의 뼈에 있는 구조와 우리 앞다리, 우리 사람으로 치면 팔이지, 앞다리 같은 구조를 해보면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진화가 맞아. 해부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야. 이건 진화해서 날개가 된 게 맞다고 봐. 그러면 지금 동물도 응. 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날개 달고 먹고. 아, 완전히 새로운 날개 종으로 분화할 수 있냐? 이건 좀 여지가 있어. 그때 당시는 생물의 종이 매우 적고, 아직 좀 진화도 많이 덜 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거의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화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갑자기 물에 산다고 아가미가 생기고 이런 진화는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진화는 가능하냐? 지금만 해도 코끼리가 상아 있잖아, 이빨. 지금 태어나는 코끼리들은 이빨 없이 태어나는 거 알아? 그거 왜 그런지 알지? 인간 사회에 적응해서. 인간이 코끼리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를 잡아 죽인 거야. 그럼 살아남으려면 상아가 없으면 되겠네? 이거 없는 쪽으로 진화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코끼리 중에 상아가 없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우리 전 세대 애들보다 속눈썹이 길게 나오는 거 알아? 쌍수? 아니, 미세먼지와 환경에 적응해서. 쌍수 많이 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 영향을 받아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증거야. 짧게 봤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까 진화에 대해서 DNA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했잖아요. 저거 알아내면 노벨상 받아요. 거기 태어나까 수학이랑 과학적 걱정 없지 않을까요? 아이, 물론 그렇겠지. 다른 걱정이 있겠지. 외권 어디야, 외권? 우주지? 자, 우주는 다른 건 없고, 니네 지구와 외권 사이에 물질 교환 활발하니 활발하지 않니? 발발하지 않죠. 그죠? 지구하고 우주 사이에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 가끔 유성 떨어지는 거 정도를 빼면.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니 활발하지 않니? 에너지는 교환되지. 태양 에너지 들어오고, 그지? 지구에서 에너지 나가고. 물질은 왔다 갔다 못해도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주랑.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상호작용.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요걸 주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맞춰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였다. 골라봐. 직권과 기권? 자,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였다야. 열대 해상이 어디야? 아, 수권이 바다. 바다에서 태풍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건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러면 여기서 수권, 기권이니까 시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 예시를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어.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 이게 누구 사이의 일인가를 너네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였다. A. 기권과 직권. 그럼 여기서는 기권, 직권이니까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여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생물권과 기권 이렇게 되는 거지. 중국 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하였다. 기권과 직권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오로라가 발생하였다. 기권, 기권일까? 자, 오로라는 대기와 그렇지, 기권과 외권. 태양에서 왔잖아. 이거는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야. 여기는 외권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외권은 다른 걸로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외권은 굳이 넣지 않는 게 이제 워낙 흔치 않기 때문에 안 넣는 건데, 말로 물어볼 때는 선지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면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찾는 거.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상호작용이야. 그 그러니까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거나 그 서로가 서로한테 미칠 수 있어요. 있지. 예를 들자면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나와 새로운 땅을 형성하였다. 그럼 이거는 직권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도 돼. 할 수 있어. 숙고와 생물권 그거 있잖아요. 그 서식환경 제공. 물론 그거는 큰 의미로 당연히 되는 거지. 수권과 생물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광합성을 하여 바닷속에 산소가 늘어났다. 이러면 이제 수권과 생물권이 되는 거지. 저희 쌤이 소셜 활동 같은 거 했는데 그때 조사했어요. 저 숙고와 생물권. 잘했어. 뭔지 알겠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찾아라. 이 정도 수준이야. 할 수 있죠? 네. 사고가 사구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네. 사구는 모래 언덕. 저기 사막에 가면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래가 언덕이 된 거 있잖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이런 걸 사구라고 해. 그럼 이 사구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만들어진 언덕이니 누구와 누구라고 봐야겠어. 기권으로 보는 거야. 어떤 식인지 알겠지? 근데 엘니뇨 스페인어 아니에요? 엘니뇨가 우리 2학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엘니뇨는 스페인어 맞아. 엘니뇨의 정체는 뭐냐면 이제 태평양에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화돼. 무역풍이 안 불면서 가야 되는 바닷물이 못 가면서 바다의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엘니뇨라 그래. 바다의 온도가 변하면 이 동네의 온도도 변해서 원래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 동네인데 막 가뭄이 들고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인데 홍수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오는 걸 엘니뇨라 그래. 근데 왜 엘니뇨라는 거예요? 왜 엘니뇨로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어. 그쪽에서 붙였나? 사람 이름은 아니고. 엘니뇨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치면 보이. 보이. 엘니뇨도 있고 라니냐도 있어. 이건 거리야. 그러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 이거는 수권과 기권 사이에 바닷물의 온도가 변해서 날씨에 이상이 오는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궁금한 게 뭔데 버뮤다는 왜 그 기후랑 그런 게 다르잖아요. 자, 요런 거 나오면 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친 영향 뭐 이건 다 알지? 인간이 지구를 온난화시켰고 밀림을 파괴했고 환경오염이 됐다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밀림에서 지표의 반사율이 변한다 어디 있어? 여기. 이거 훌륭한 질문인데 이게 뭐냐면 그 숲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나무가 많았어.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을 때 나무가 많으면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데 써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지역은 반사율이 낮아. 나무가 이걸 다 흡수해버리거든. 광합성할 때. 근데 여기를 나무를 다 싹 밀어버리고 사막이 됐어. 니네 사막이 왜 뜨겁냐면 햇빛도 세지만 이 모래가 그 햇빛을 반사해갖고 오는 반사율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사막은 나무에 비해서 빛을 이렇게 반사를 많이 시켜요. 그러면 반사율이 높으면 그만큼 그 지역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반사되면 빵 날아가 버려. 높아져? 아니야. 이게 당장 내가 반사되는 걸 받아서 뜨거워 이거랑은 좀 달라. 좀 크게 봐야 돼. 빛이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반사율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기온이 떨어진다야.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이 떨어져.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면 온난화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막에서 반사율이 증가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야. 왜냐면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거기가 고기압이 돼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비가 안 온다? 그럼 원래 사막인데 비가 더 안 오면 사막이 더 커져. 결국 사막화가 가속되는 거야. 이게 작은 의미로는 온도를 낮추는 게 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사막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게 말 그대로 땅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열이 작아서 낮에는 막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뚝뚝뚝 떨어져. 빨리 데워지고 빨리 진 거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작은 거. 그냥 일반 사막보다 그래도 그 일교차가 좀 작아. 오아시스가 엄청 크다면 전체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사막이 워낙 크고 근데 오아시스가 그 크지 정도는 않으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바다 정도는 돼야 돼. 그 영향을 주려면.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는 같은 위도라도 바다에 가까운 쪽이 더 따뜻해. 바다가 일교차가 작아서. 그러면 그래서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쪽 날씨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이 더 따뜻해. 그게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해양성 기후. 거의 살기 좋잖아.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 저기 중국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에 겁나 덥고 겨울에 겁나 춥고. 근데 우리나라도 삼면 바다가 쌓여 있는데 왜 연중? 그게 진짜 웃긴 건데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인데 왜 바다의 영향을 안 받고 육지의 영향을 받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위치를 해 있어갖고 바람이 이렇게 부네? 그래서 육지의 영향을 받는 거야. 만약에 지구 자전 방향이 반대라서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이 이 방향이었으면 우리도 해양성 기후처럼 그렇게 됐을 거야. 이거는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래. 뭐 여튼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한번 채워보자고. 요것만 채우면 끝나요. 자,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이거 다 합쳐서 뭐야? 태양계지 뭐. 그리고 이 태양계는 중력으로 묶여있는 것이고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로 생각을 해봐라. 태양계 만들어질 때도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럼 태양계는 만들어질 때도 중력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유지도 중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 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지구도 그래. 지구도 처음에 마그마 바다였을 때 무거운 애가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애가 남아서 멘틀됐잖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승상구조가 형성된 것도 중력 때문이잖아. 중력을 받아서 무거운 애가 먼저 가라앉은 거니까 결국 우리 태양계는 다 중력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고체 지구와 내부 직권이죠. 물이 차지하면 수권이고 그 다음 대기는 뭐라고 불러야겠어? 기권. 대기권 아니야. 기권이라 그래. 그리고 생물이면 생물권. 여기는 안 써놨지만 외권도 있겠지. 우주 바깥쪽.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 밑에 이제 직권부터 갑니다. 지각은 무슨 상태? 고체. 멘틀도 고체. 외핵만 액체. 내핵은 다시 고체입니다. 외핵만 액체고. 지각에는 다시 무슨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각은 가벼운 편이야? 무거운 편이야? 당연히 가벼운 편이지. 가벼운 규산염 물질. 규산염하면 대부분 가벼운 애들이니까. 그리고 멘틀로 갑니다. 멘틀은 일부 무엇이 있어? 조금씩 움직인다 그랬어. 유동성 좋아요.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요. 아까 멘틀이 전체 부피의 몇 프로 차지한다고? 기억나? 80% 정도. 80. 멘틀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 외핵과 내핵은 합쳐서 주성분이 주로 철과 니켈. 그리고 외핵은 진짜 액체이기 때문에 대류를 할 수 있고 외핵이 대류를 하면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에서 오는 걸 막아준다 그랬어. 자, 그 다음 여기 직권의 역할수라고 되어 있는데 직권의 역할 뭐 일단 서식처 제공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직권이 지구의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구에 있는 탄소를 저장해서 너무 탄소가 많이 풀려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수권. 자, A층 봐봐. A층 온도 일정한 저층 이름이 뭐더라? 혼합층. B층의 이름이 수온약층. C층은 심해층. 자, 무슨 에너지에 혼합층이 따뜻한 이유가 뭘 받아서 그래?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잖아. 제일 표면이니까.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따뜻하고요. 누가 섞어줘? 바람. 바람에 의한 파도지. 따지고 보면.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수온이 일정하고요. 수온약층은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안정. 안정하여 대류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 교환 차단. 그렇죠.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 그 다음 뭐 심해층은 별거 없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다 정도. 수권의 역할.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기온, 그죠? 온도 유지. 그리고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왜냐면 물이 흐르면서 막 풍화층식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도 기여한다.
그 에너지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수건이 하는데 요거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필요한 물질 공급은 다 아니까 넘어갈게. 자, 기권 중에서 가장 많은 78% 차지하는 제가 뭐야? 질소. 21%는 산소. 기권의 층상 구조는 아까 4개로 나누는 기준이 뭐더라? 기온에 따른 높이에 훌륭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를 기준으로 4개로 나눴는데, 자, 여기 잘 보면 밑에 층부터 채우는 거야. 밑에 층이 A야. A층 이름이 대륙권. 대륙권. 기온이 올라갈수록 하강. 수증기가 있고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기상현상 날씨가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층 이름은 성층권. 기온은 올라가는 층. 왜? 여기 뭐가 있어? 오존층.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층이 중간권. 얘는 기온이 다시 하강을 하는데 대류는 있지만 뭐가 없어서 날씨가 안 생겨.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기상현상은 없어. 뭐가 눈에 보이는? 유성. 유성이 관측되고요. 마지막 층이 열권. 기온은 올라가고 밤낮의 기온차가 왜냐면 공기가 희박해서. 그리고 뭐가 막 보이죠? 오로라. 좋아요. 자, 그 다음 기권의 역할.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뭐 하는 애들이었어? 아까 지구를 따뜻하게, 이걸 뭐라고 하지? 무슨 효과? 온실효과. 그리고 오존층이 있어서 뭘 막아줘? 태양풍은 자기장이 막는 거고 오존층이 막는 건 적외선 아니고 자외선. 적외선 아니야? 자외선. 응? 그 햇빛 아래에 있으면 피부가 타죠? 선크림. 그게 자외선. 선크림. 적외선은 그런 거 아니고 에너지가 낮아서 적외선은 그런 거 못하고 자외선은 이제 피부도 태우고 그게 양이 적으니까 얘 왜 이래? 양이 적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선크림 잘 발라야죠. 지금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오존층이 99%를 막아주고 있는 거야. 1% 들어오는 정도거든. 이 여름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생각하면 그게 100%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못 살지. 그 다음 자, 생물권. 가장 나중에 생겼고요. 모든 권 중에 생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영향이 호흡과 광합성을 하여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거. 호흡과. 응? 아니, 광합성을 하면 이미 동물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단세포 중엔 있지, 단세포 중에. 근데 걔네는 동물이 아니라 이제 원생생물이라고 불러. 외권. 지구하고 외권 사이의 물질 교환은 해발하지 않고 에너지 교환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들어오니까. 자, 식물이 이걸 갖고 광합성을 하고요. 지구 자기장이 우주에서 오는 아까 뭘 차단한다고? 태양풍. 자, 상호작용 한번 찾아봅시다. 호흡과 광합성이면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으로 봐야 돼요? D. 기권과 생물권. 그러니까 여기선 D가 되는 거죠. 자, 열대 해상에서 태풍. C. 그렇지. 기권과 수권이니 C. 지하수가 흘러 섞여 동굴이 생겼대. B. 수권과 직권이니 B겠죠. 화석연료가 뭐야? 화석연료가 뭔데? 그 화석 그 땅에 묻혀 있는 애들 뼈가 그 화석이. 맞아요. 옛날에 살던 동물 식물이 땅에 묻혀서 석탄 석유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권으로 봐야 돼? 생물권과 직권. 그렇지. 그럼 생물권 직권이니 E가 되겠죠. 사막이 커져서 황사가 생겼대. 이게 그렇죠. 직권과 기권. A. 쓰나미 뭐야? 쓰나미. 이게 바다 밑에서 지진이 터져갖고 해일이 생기는 거야. 지진이 해일을 만든 거니까 직권 수권이지. 직권 수권이니까 B. 물이 흘러 풍화침식이 일어났다. 이것도 직권 수권 B. 요렇게 되는 거야.